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유란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난 유아 유괴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아기를 데리고 출국을 하여 친정인 베트남에 아기를 맡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유아 국외 이송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하급심에서는 무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의견은 무죄의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만 5분의 대법관은 유죄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어머니는 과연 아기의 권리를 침해하였을까요? 아기는 어떻게 보면은 종전에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의 침해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는 부부가 같이 아기를 양육하였기 때문에 아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보호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의하여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아기의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혼자서 양육을 할 수가 없어서 친정으로 가서 양육을 하는 것이 과연 유괴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으로 봐서는 유괴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고 아버지가 단독으로 키우고 있는 아기를 탈취하여 데리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디 맡길 때가 마땅치 않은 외국인으로서는 결국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데리고 갔다면 이 또한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은 국내에서 처가에 갔다면 모르겠지만 외국에까지 데리고 갔다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완전히 침해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측면에서 봐서 유괴죄의 성립을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가정적인 문제가 제3자에 의하여 어린애를 납치하는 유괴죄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유괴죄의 적용을 하여야 할까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은 부부 사이에서 소생의 자녀를 두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괴범과는 달리 취급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좀 더 세분화된 조문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